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 해석 볼 차례죠. 해석은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죠. 첫 번째 그 법률행 해석의 방법, 두 번째는 해석의 표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해석은 뭐 그리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긴데 최근에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출제 빈도로 보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만약 해석의 문제가 나오면요, 한 문제 나오게 되면 쉽게 나올 거거든요. 쉽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또 반드시 문제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요하죠. 예.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예, 전체 내용을 일단 중요도 그런 측면 없이 일단 다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중 되면 뭐 2회독 하고 3회독 되고 한 7월달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우선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일단 출제 빈도가 좀 높고 그리고요 내용이 쉽고 공부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출제 빈도도 낮고 내용도 어렵고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맞출 확률도 적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안 중요하겠죠. 해석 파트는 일단 출제 빈도는 좀 낮기는 한데 문제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리 안 중요한 그런 파트는 또 아니에요. 예,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보도록 합니다. 법률행 해석. 법률행 해석은 이제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에요. 내용. 법률의 해석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있죠? 법률행위 목적에서 공부하고 있죠? 법률의 목적이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이다라고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이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고요. 법률행 해석은 당사자의 이제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이렇게 이제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의 해석이 뭔지 그 판례가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건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해석이 이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니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에요. 예. 법률행 해석은 이제 법률 문제고요. 해석을 잘못했을 경우에 이제 상고 이유가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해석의 방법 보죠. 해석의 방법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요. 예. 자연적 해석은요. 표의자의 이제 내심적 효과 의사가 뭔지, 표의자의 그 실제 의사가 뭔지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이제 실제 의사가 뭔지가 아니고 표시행위에 따라서 표시행위의 이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상대방은 그 표시된 걸 믿고 이제 거래를 했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보충적 해석은 이제 당사자 간이 이제 미처 생각지 못한 뭔가 그 새로운 내용이 있다. 내용이 흠이 있을 때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범적 해석은 이제 상대방 입장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든가 계약에서 보통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겠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뭐 표시행위를 어떻게 했냐에 상관없이 표현자의 이제 실제 의사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겠죠. 예. 자연적에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어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시 행위하고 상관없이 표현자 이제 실제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겠다는 건데 어표시 무해 원칙은 이제 뭔지 볼 거고요. 예. 자연적 해석이 이제 뭐가 있고 규범적 해석이 뭐가 있는지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연적 해석은 이제 어표시 무해 원칙 여러분들 보실 거고요.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볼게요. 규범적 해석의 예를 좀 먼저 보죠. 네. 규범적 해석은 이제 표시행위의 그 내용 자체로 이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96만원에 기재할 것을 갖다가요 잘못해서 계약서 69만원으로 기재했어요. 예. 그런데 69만원에 계약이 성립됐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요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 해석이죠. 예. 근데 만약에 그 계약이요 96만원에 계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자연적 해석이겠고, 예. 규범적 해석과 관련한 이제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볼까요? 총완결과 관련한 판례인데 돈 주는 사람이요 채무자가 영수증에다가 지금 총완결이라고 써줘야 돈을 주겠대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주겠대요. 그래서 실제 총완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을 사람이요 그 돈이라도 이제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총완결이라고 영수증 써준 거예요. 예, 이때 그 총완결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 판례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예,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써줬으면 돈 다 갚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예.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모든 경우 화재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모든 경우 화재에 대해서 이때 이 모든 화재라는 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건데 모든 화재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포함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예,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모든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도 포함한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최대한 선취하겠습니다. 예, 뭐 계약서 쓸 때 보통 이제 마지막 이런 문구 보통 적잖아요. 본 계약의 내용은 뭐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즉 웬만하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거지. 정말 뭐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법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규범적 해석이에요. 예. 규범적 해석의 예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연적 해석 대표적인 예 어표시 무해의 원칙을 한번 볼까요? 예. 어표시 무해의 원칙에 대한 지금 판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지문만 길지 실제 결론은 별거 없거든요. 일단 오표시 무해 원칙은 부동산 이중매매 여러분들 그 어떤 게 부동산 이중매매인지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표시 무해 원칙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일단 상황을 한번 볼까요? 갑이 지금 A 토지하고 B 토지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A 토지하고 B 토지를 A 토지하고 B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과 을이요. 갑과 을 지금 쌍방 당사자가 A 토지를 갖다가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어요. 즉 갑과 을이 A 토지를 갖다가 지금 계약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서 작성할 때 어때요? A 토지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지금 착오를 일으켜서요. B 토지로 계약서를 쓴 겁니다. B 토지로 표시를 한 거예요. 예, B 토지로 표시를 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느 토지가 등기가 넘어갔을까요? B토지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B토지의 계약이 넘어갔겠죠. 그쵸? 그럼 을 입장에서 보면요. 어느 토지를 점유하고 있겠어요? 어느 토지를 점유하고 있겠어요? 갑과 을이 모두 A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갑이 을에게 A 토지의 점유를 이전해 줬겠죠. 그래서 을이 A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등기는 어느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B 토지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업표시 무효원칙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십니다. 일단 을 입장에서 보면요, B 토지에 지금 등기가 넘어오고요,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어느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건지 이게 일단 결론이거든요.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될 건지. 어느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 성립됐을까요? 갑과 을이 모두 지금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건지
아니면 계약서대로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B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 건지. 어때요? 예, 쌍방 당사자가요 모두 지금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 A 토지에 대해서. 예, 뭐 이러한 지금 오표시 무효원칙의 상황은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착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결론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이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려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A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지금 갑과 을 간에 지금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에 A 토지 점유율 이전받는 것은 잘 된 거죠. 문제는요. B 토지의 등기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B 토지 등기 그것만 수정해 주면 되잖아요. 예. B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고요. B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A 토지의 등기를 갖다가 이전 청구해서 A 토지 등기 이전 청구해서 A 토지 이전 등기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요. 갑과 을 모두 지금 A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A 토지에 대해서 점유 이전 받는 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등기가 지금 잘못 넘어온 거죠? 등기만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래서 B 토지의 등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B 토지 등기 말소하고요. A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토지에서 매매계약 성립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오표 무효원칙 이 상황은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여러분들 제3장 의사표시에 가면 착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착오. 이 착오가 지금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해요, 실은. 예, 근데 차이가 있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있죠? 예. 갑과 을이 모두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착오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착오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갑은 A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매매 계약하기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을은요. B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B 토지로 계약을 썼어요. 이때 계약은요. 어느 토지가 지금 계약 성립할까요? 그때는요. 계약서대로 B 토지가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착오예요. 이게 즉 갑과 을 간에 매매하려고 하는 대상 토지가 달랐을 경우에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요. 지금 A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하기로 한 건데 계약서를 갖다가 B 토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이걸 지금 착오다라고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착오인 거지. 지금 오표시 무효원칙 상황은요. 갑과 을 모두 A 토지를 갖다가 매매 계약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예, 착오가 문제에서 나오면 뭐 이러한 관계가 지금 뭐 착오다라고 해서 A 토지에 대해서 뭐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A 토지에 대해서는요. 매매 계약 정상적으로 성립한 거예요. 취소 안 되는 거고요. B 토지는요. B 토지는 계약도 있지 않았어요. 취소 불가능하고요. 예, 이 얘기예요. 예,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쌍방 당사자가 모두 A 토지에서 매매 계약 하기로 했기 때문에 A 토지에서 매매 계약 성립되는 거고요.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예, 지금 나머지 사항들 좀 많이 볼 건데요. 이 나머지 사항들은 지금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 문제가 뭐 단도적으로 문제가 나와서 이런 뭐 사항들을 보기보다도요. 이러한 사항들은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에 가면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물권법에 가면 예, 물권법에서 또 아주 중요하게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일단 좀 그 미리 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 공부하고 나서 이런 부분 보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아직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봅니다. 두 번째 물권 변동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 을이 어느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갖추고 있죠? B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갖추고 있죠. 예, B 토지에 등기를 갖추고 있잖아요. B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까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예, 원인 없이 경로된 무효인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 없이 경로된 무효인 등기. 예. 그럼 이제 물권법 가면 등기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등기가 보통 어때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아파트 등기를 하게 되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등기 자체가 이러한 매매 계약 원인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매매 계약이 지금 무효가 됐을 때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우리 민법은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예.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지금 근데 지금 오피스 무효지 이 상황은 어때요? 아예 지금 매매 계약 자체가 없어요. B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매매 계약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인 없이 경로된 무효인 등기라고 합니다. 예.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등기도 무효예요. 즉 B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A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까요? A토지는 점유만 현재 하고 있지 등기를 안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해요.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A토지에 대해서 B토지 모두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을은 어때요? A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가지고 있죠? A토지에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요. A토지 등기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는 얘기겠죠? 가지고 있는 B토지는요. 말소하겠죠? 예, 말소하겠죠? 예. 우리 가백이 지금 A토지 등기 넘겨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건데요. 예, 등기 넘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잖아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예, 즉 10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는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요.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소멸을 하는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점유하고 있죠. A토지를. 예, A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물권법 가면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항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4번 이제 병행이 처분했을 경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요. 예. 조금 당사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예. 이게 좀 판서가 되면 좋은데 판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갑이 지금 을에게 지금 매매 계약을 하고요. 예,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어느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줬죠? 예, B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예, 실제 그는 어느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A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예, 을이 병이요. 을이 또 병에게 처분을 합니다. 예, 병에게. 병에게 처분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긴데요. 예, 어느 토지에 등기가 넘어갔을까요? 예, 을이 B 토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토지에 등기가 넘어갔겠네요. 등기가. 예. 어느 토지가 점유가 이전됐을까요? A 토지 점유가 이전이 됐겠죠. 예. 병이 을이 가지고 있는 A 토지를 보고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해서요. A 토지를 갖다가 넘겨받았겠죠. 예. 등기는요. 등기는 또 B 토지가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갑이 을에게 처분했을 경우고요. 을이 병에게 처분했을 경우. 예. 일단 이거 이해하시고요. 예.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현재 병이요. 병이 이때도 지금 당연하게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예, B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성립이 안 됐겠죠. 예,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럼 B 입장에서요. 어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나요? B 토지에 대해 등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B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할까요? B 토지에 대해서? 예. 병은 B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왜 소유권 취득 못할까요? 등기를 갖추고 있는데 을이 지금 이전에 지금 B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못 갖추고 있었죠. 원인 무효인 등기였잖아요. 이거를 무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권리자.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지금 등기를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병도요. B 토지에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예. 그럼 A 토지에 등기 취득할까요? A 토지 등기 취득 못하죠. 등기를 안 갖추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 병 입장에서 어때요?
또 우리 입장하고 똑같이 또 권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을에게 예, A 토지를 넘겨달라는 거예요. 병이 을에게요. A 토지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을이 지금 A 토지에서 등기를 갖추고 있나요? 아니죠. 지금 현재 등기는 지금 갑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은 또 갑에게 A 토지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럼 병이 을에게요. A 토지 넘겨달라고 얘기하고요. 을은 갑에게 A 토지 넘겨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A 토지를 갖다 넘겨받아서요.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갖다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순서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을이 갑에게 지금 청구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점유가 없으면 소멸시에 걸린다라면서요. 예. 현재 지금 A 토지를 갖다가 을이 병한테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A 토지에 점유를 갖다가 지금 점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소멸시에 걸리면요. 만약 소멸시에 걸리면 을이 지금 갑한테 A 토지를 갖다가 못 넘겨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을이 또 병한테 못 넘겨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요.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어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라네요. 예,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물권법 가면 또 아주 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대충 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병이 지금 A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기 하려면요. 을이 지금 갑한테 넘겨받아서 지금 병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요. 점유를 소멸하더라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공부하셨 거기서 배운 게 어때요? 채권자 대위권 배웠죠? 예. 어차피 지금 갑이 을한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우리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병이 그렇게 안 하고요. 병이 지금 을을 대위해서요.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청구하면 되겠죠? 을을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위해서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위해도 되고요. 조금 전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얘기예요. 예. 또 이 병은요 A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도 이제 요건에 해당되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다 봤네요. 예.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 다 이제 물권법에 가면 아주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고요. 뭐 이해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갑과 을이 모두 매매 계약을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착오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A 토지에서 매매 계약 성립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자연적 해석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당사자 의사대로 계약 성립된다. 예, 그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해석의 방법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해석의 표준 볼게요. 해석의 표준. 법률적 해석의 표준 실은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외워놓고 계시면 되는데 해석의 기준이요. 당사자의 목적, 사실은 관습, 예미벽규, 신실성실의 원칙. 예, 이거 순서대로 이제 외워두시면 문제 맞추는 데는 큰 무리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법률적 해석을 할 때는요. 뭐 사실은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당사자 목적,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예.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사실은 관습이요. 이 법규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은 관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관습이 있죠. 예. 일반 사회에 있는 관습을 사실은 관습이라고 해요. 예. 관습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관습이라고 이 사실이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 있는 사회에 있는 관습을 사실은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관습이요 법규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
이거 순서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건지 그래도 뭐 한번 보고 가죠. 법조문 한번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민법 105조 뭐죠? 임의규정과 관련한 조문인데 여러분들 적법에서 한번 봤죠? 예. 법률행위 당사자가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게 뭐죠?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게 임의규정이죠? 예. 임의규정과 예, 다른 의사를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의사에 의한대요. 그렇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 의사에 의하죠? 당사자 목적이 어때요? 당사자 목적이 지금 임의법규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106조 사실은 관습 전문인데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이게 뭐죠?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어때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요 관습이 의한데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관습이 우선한다고요. 사실은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한다고요. 예. 근데 조건을 달고 있죠. 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 그래서 사실 관습은 이제 목적보다 후순위네요. 예. 그래서 당사자의 목적, 사실은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 원칙 이거 여러분들 그냥 순서대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실은 이제 사실은 관습이 법규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습이 이제 해석의 기준이 되려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가 없을 때 사실은 관습이 두 번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임의법규가 다른 사실은 관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죠?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강행법규. 강행법규는요. 법 규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고요. 예. 목적보다는 뒤에 있는 거고 법규보다는 앞에 있는 거죠. 예. 이 순서대로 외우고 계시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관습하고 이제 관습법이 이제 구별인데요.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이 표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는데 표만 뭐 이런 데까지 뭐 시험에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에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이 표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은 관습은요. 일반은 그 사유에 있는 일단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관습하고 이제 관습법을 이제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요. 법적 확신은 예, 사실은 관습이 이제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요 관습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법적 확신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없는 일반적인 관습이 사실은 관습이에요. 예, 법적 확신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제 법에서 그 관습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이제 관습법이 되는 건데 관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민법처럼 이렇게 조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송 과정에서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관습법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물권법에 이제 가시게 되면 관습법상 이제 물권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관습법상 물권을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물권 여러분들이 이제 8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요. 이렇게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물권 이게 이제 민법상 이제 규정된 물권 8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물권이라는 게 꼭 이렇게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관습법으로 인정된 물권도 있어요. 예. 그 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민법 처음 물권법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동산의 양도담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 동산의 양도담보 이런 게 이제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인데요. 여러분 이제 물권법 처음 들어가게 되면 뱀장어 판례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예, 뱀장어 판례. 그러니까 뱀장어 그 양식장 있죠. 예, 그러니까 뱀장어를 담보로 해서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저당권하고 좀 비슷하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처럼요. 예, 뱀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근데 담보로 제공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요. 저당권이란 것은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뱀장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요. 그 뱀장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나요? 뱀장어에 대해서 등기 못 하거든요. 예. 예. 이런 걸 이제 동산을 갖다가 담보했다라고 해서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뱀장어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대출금 못 갚게 되면 어때요? 그 이제 그 뱀장어 가져가라는 그 얘기예요. 이제 그게 동산의 양도담보인데 이런 게 지금 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런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동산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뭐돈 빌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습인데 법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아, 오케이. 그거 동산의 양도 담보 그거 인정해 줄게. 예. 그게 이제 관습법이라는 얘기예요. 별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관습법은 이미 이제 법에서 알고 있죠. 어, 어, 이미 법에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요. 법원에 직권 조사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법 제 1조를 보면요.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요. 관습법이었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민법 제 1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재판할 때요. 그 재판하는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할 때 지금 뭘 기준으로 재판하는 거죠? 이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고요. 법률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관습법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이제 조리에 의한다. 그 재판의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관습법은 어때요? 법적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판사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 어때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 당사자 주장하지 않더라도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법원에서 자기들이 이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습은 어때요? 이건 각 지역에 많이 그냥 전국 각지에 막 전국 각지 뭐 지역이든 단체든 관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법원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어때요? 재판할 때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예. 사실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이고 이 관습법은 어때요?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에 직권조사하는 거고요. 사실은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예.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이것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쭉 이제 판례가 이제 있을 건데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 너무 좀 구체적인 사항까지 좀 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 어, 문제 맞추는데 충분합니다. 예, 이 정도 보고요. 예, 법률의 목적 다 봤나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서 이제 제3장 의사표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